와, 와,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되게 그 마지막에 점장님이 말씀해줬잖아요. 그 무뎌지는 것 같다고.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음. 요즘에 좀 고어가 뜨고 있다. 고어가 음. 핫하다. 그래서 내 블로그가 그렇게 핫한 건가? 지금 국내 최고 살로슨 권위자와 함께하는 진짜 웃기다. 고어 설명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가 서브스턴스를 보고 왔는데 최근에 서브스턴스가 뭐예요? 지금 개봉한 뭐 좀 영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미쳤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던데 살로소돔에 당연히 미치지 못하고요. 뭔가 그런 지금 고어한 것들에 다시 왜 고어에 좀 관심이 가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미디어로 듣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폭력을 이제 미디어에서 경험을 하면서 명화라는 매체로 고어를 경험하면은 조금 더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요? 더 약간 경험적이니까. 네. 빙산짤 있잖아요. 빙산짤. 알죠. 빙산짤 심지어 가져왔어요. 빙산짤 보면은 DC에서 저것 하나하나 다 보고 고어 리뷰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 진짜? 저 밑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사고 영상들 모은 영상 클립 모아둔 모음집 같은 거로까지 가요. 제작이 되나? 투자 그- 제작. 그러니까 제작이 아니죠. 이거는 해적물인 그냥 거예요. 나 혼자 생산해낸 예, 개인 창작물이고. UCC네요. 맞아. 뭐 테러 단체들 목 자르는 거나 미친 뭐 거 아니야? 동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영상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실제로 자기의 성기를 뭐 못을 받거나 막 그런 저래. 엄청 기괴한 그런 고어 영화의 설계가 뭔가 끝단으로 가면은 저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영화랑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폭력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고 그걸 어떻게든 좀 궁금해하는 성향도 있다. 맞지? 근데 저는 이게 저희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런 폭력에서 엄청나게 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자연에는 수많은 폭력이 있단 말이에요. 벌레들을 죽이고 뭐가 뭘 잡아먹고 걔를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니까 시골 분들이 개를 키워도 애지중지하지 않고 뭐 개는 개처럼 키우는 왜냐면 너무 많은 생명들이 있고 그 생명들이 잡아먹고 죽이고 나도 이 풀을 뜯어먹고 그런 생명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뭔가 자연스러운 사이클이 있는데 도시에선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고기가 있고 야채가 있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있음. 그런 게 돼버려서 폭력이라는 것에 너무 취약해져 있는 사람들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너무 크게 무지한. 형성이 되어서 그 억눌려 있던 그런 것들이 좀 고어 영화에 대한 걸로 좀 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나 우리가 자극이 미디어로만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얼한 자극이 좀 너무 부족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아. 그냥 그 영화에서도 계속 창문 너머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창문 너머로 계속 듣고 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미디어라는 창을 통해서만 계속 이제 전해 듣고 이러다 보니까 남일 약간 무디게 내일인데 뭔가 이상하게 남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많이 겪죠 맨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에는 정말로 그 폭력이라고 명명하지조차 않는 수많은 폭력들이 존재하고 사실은 우리가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입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를 자각함으로써 그것들이 분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면서 어떤 영화가 떠올랐냐면은 액트 오브 킬링이 떠올랐거든요. 진트님도 그 얘기 했었어요. 너무 명확하게 마지막 장면이 있죠. 네. 구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혹시 저 이걸 약간 좀 오마주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완전히 그렇게 네네. 느꼈어요. 보셨나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들 액트 오브 킬링이 뭔 영화인지 모르니까 네네.
액트 오브 킬링은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액트 오브 킬링은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학살과 관련된 실제 인물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그래서 그 실존하는 인물한테 약간 좀 그 거짓말을 해요. 이제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고 거기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담아가면서 그 실체에 다다라가는 영화이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지만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감독의 상상에 기반한 허구일 텐데 아 진짜로 그랬겠다라고 이제 하는 어떤 굉장한 어떤 사실에 가까운 형태로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정말로 저랬겠다. 네. 어떤 그 웨스 부부가 벌이는 말들과 행동 그리고 사건들 모두 가요. 근데 이제 그 액트 오브 킬링은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실제 등장하는 인물들도 진짜 실제로 그 예전에 있었던 학살에서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그 모든 장면들이 진짜 영화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 사람들은 실존하는 인물이고 정말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증언에 가깝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이게 진짜 영화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들려면 뭘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어디서 뭘 했고 막 따라다니면서 찍어요. 그러면서 네. 재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아예를 뭐 목을 조르고 돌을 던져서 뭐 죽였지 하면서 신나스럽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진짜 그랬다고? 라는 그 이제 이게 말이나 되나? 그러니까 영화 같은 느낌이 좀 나죠. 너무 그 내용이 잔인해서 그런 잔인하고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그걸 즐겁게 얘기해요. 아 자기 영웅담처럼. 네네네. 저는 고어 영화에는 잔인한 사실적인 연출이 있고 진짜 관념적인 잔인함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액트 오브 킬링에서 주는 그 관념적인 잔인함과 그 한 방은 고트입니다. 그 최고입니다. 마지막에는 학살을 했던 분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실을 깨달으면서 막 구역질을 시작하거든요. 그 장면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마지막 장면과 매우 비슷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엔딩을 말하는 어느 분이라도 그 영화를 말하실 거예요. 그 소름. 그러면 홍시님은 그 구역질 하는 장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얘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지만 그냥 뭐 알고 있었네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중간에 잤잖아요. 그래서 그 파티 씬이 저한테 엄청 고역이었거든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렇게 화려한 데서 막 파티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혼자서 남겨진 그 루돌프가 이제 뭐 구역질을 하는 그 소리에 약간 깼던 것 같은데 독일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감정 표현이 없잖아요. 그 여기서 유일하게 격했던 그 감정 표현이 루돌프의 와이프가 이제 뭐 집 떠나기 싫다고 난리치는 그게 거의 유일했는데 맞지. 그 이후로 여기 있는 등장인물의 뭔가 그 감정을 좀 드러낸 순간이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토하는 장면이 그 루돌프가 유일하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네. 그렇게 좀 보였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심지어 아내와의 그런 언쟁에서도 그냥 반응이 좀 없었잖아요. 맞아. 참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기대하는 어떤 감정 표현이나 이런 등장인물의 심리를 좀 알고 싶지만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그걸 거의 작정하고 배제하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보여준 게 그래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야. 루돌프가 사실은 이런 심정이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으로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맞아. 저도 어렴풋이. 근데 진짜 그 보통 전쟁 가해자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막 욕심이 많을 것 같고 적극적일 것 같고 자기가 그걸 다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오히려 보면은 되게 그 루돌프가 엄청 그
수동적이고 맞아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약간 다 하고 자기 목적과 욕망이 뚜렷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내 쪽이고 루돌프는 약간 그걸 들으면서도 별 반응도 없고 잘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공무원 네. 마인드로. 네, 그죠. 음. 이거를 그냥 페이퍼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냥 하나의 어떤 설치 작업이다. 음. 그냥 건축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일종의 그 맥켄지님이 말씀하셨던 악의 어떤 평범성이랑 에서 이제 좀 유명하게 거론된 어떤 말하죠. 예시고, 네, 되게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다. 그 인간 군상이.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 영화가 이제 그 횟수 부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중간중간마다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그 소녀의 모습 그리고 소녀들 몰래 사과를 끼워 놓고 이제 그 몰래 도망치는 장면들이 겹쳐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그 장치가 조금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순수한 악의 바탕에서 저지른 일이 아니고 어떤 그런 직업으로서 임하고 행동하였다면은 저렇게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면은 그렇다면은 세상에 어떤 악도 정말로 순수한 악으로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그 인륜의 관점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등장하는 소녀의 존재가 그 감독의 어떤 그거에 대한 해답이라고 보여지는데 소녀가 사실 그 사과를 그렇게 숨기고 가는 행위들은 큰 관점에서 보면은 큰 일은 아니에요. 어떤 역사를 바꿀 수도 없고 어떤 그 악에 관련된 당사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그 소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을 한 셈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분명히 이제 그 사과들이 언젠가는 그 유태인들이 일을 하다가 발견을 해서 허기를 달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소녀가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인간성인 거죠. 이 소녀의 존재가 누군가는 그런 존엄을 지키면서 본인이 할 몫을 해왔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좀 보게 됐습니다. 살로 소돔 얘기를 갑자기 꺼내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원래 번갈아가면서 하는 살로 거예요. 소돔에서 이제 그 군인들 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어느 순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쟤들도 저런 패티시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은 그냥 따라하는 걸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따라하는 군인들 같은 게 이제 잘 변형이 돼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인물들로 표현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결혼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웃긴데. 그 살로 소돔에서 그 네. 여자애랑 남자. 아니. 그것도 하고 결혼이 자기 할 그 만해요. 남자끼리 네. 결혼하는 거기서 그 중에 한 명 진짜? 군인이었나요? 예, 관료랑 네. 이제 결혼을 해요. 옆으로 엄청 넓은 옷 입고 무슨 주교인가 그 사람이. 거의 마지막. 네 맞아요. 쯤에. 거기서 그 중에 한 명이 군인이었던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놀랐었어요 그 장면에서. 쟤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자기 안에 있었던 뭐 아, 다른 그런- 거에 그래서 패티시 얘기를 저희가 너무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웹툰 쪽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컨텐츠 스낵 컨텐츠나 이제 이렇게 혼자 볼 수 있는 컨텐츠 같은 거를 보면 그런데 탐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육아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단란한 가족에게 사랑받는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너무 패티시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가지고 왜 양육하기 좋은 이게 환경이라고 인터넷이 있고 생각하세요? 미디어가 있고 다 뭐 어떤 자료든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80년대 뭐 내가 뭐 패티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커뮤니티도 엄청 많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패티시에 대한 담론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알고리즘처럼 어, 특정한 음. 정치 사상 쪽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기 더 쉬운 세상이 된 것처럼 패티시가 있다면 그거를 발휘하기 점점 더 쉬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어, 이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 저희 사로소돔의 그 군인들도 그냥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뭔가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거기 스위치를 켜버리고 패티시 스위치를 켜버리고 음, 따라가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패티시들에 대해서? 이거 약간 패티시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살로소돔 보면서 계속 뭐 생각났냐면 그 여자들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엄청 신경 쓰거든요. 내 일상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행해지는 되게 일상 속의 폭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걸 소비하고 찍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만 해도 구역질하는 그건 거예요. 범죄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마지막에 그 똥회장이 있잖아요. 살로소돔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패티시가 있고 그거에 감흥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요가 겁나 많다는 걸 이제 느끼면서 또 한 번 되게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똥회장 보면서 저는 그런 패티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패티시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첨언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패티시에 대해서 조금 더 담론이 커지고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될 거라는 그 견해 자체는 일단 동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그런 패티시에 대한 담론을 자유롭게 용인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커버가 되는 상황인가라고 하면은 전 조금 지금 현재에서는 살짝 부정적인 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뭐 그 이른바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이제 음란물 자체가 그 공식적으로 이제 소비되고 이제 유포나 이제 그런 제작에 이르는 관점에까지 폭넓게 처벌이 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규제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적 자기 존중감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일반적으로 굉장히 넓게 이야기가 되어져 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 되어지고 그것들이 학습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런 성교육이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이제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되기에는 그 기반이 조금 많이 미흡한 것이 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변명이나 변호를 하겠다는 건 아닌데 분명히 세상에는 많은 패티시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스펙트럼이 어느 부분은 일반적으로 뭔가 용인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범주 안에 있기도 할 것이고 어떤 패티시는 굉장히 좀 특별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은 패티시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그런 불법 촬영, 뭐 화장실에 그런 것들이 놓여지게 되고 그것이 동의 없이 그런 그 소비되어지고 그런 것들도 사실 정말로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거 동의 없이 너네들 멋대로 촬영하고 소비하게 되는 것들 자체가 문제야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건 문제고 뭐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 자체도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만 논의가 되지 그것이 어떠한 성적 관점에서 어떠한 패티시로 어떻게 발현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그 피해자들한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야라고 이제 어떤 그 보다 더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사회적으로도 터놓고 이야기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살로소돈 뭐 패티시 어쩌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를 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났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이거에 대해서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좀 자기의 취향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거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나? 이거를 양지로 좀 끌어올려야지 음지의 어떤 좀 행해지는 무자비한 일들이 좀 사라지려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까 진추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양지로 끌어올리기에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처럼 결국에는 취향을 창 너머로 보잖아요. 이걸 양지로 끌어올렸는데 결국 양지로 끌어올리려면 이 어떤 패티시나 이런 저성적 취향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양지로 끌어올려서 어쩌고 이걸 취향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이뤄질 수 없이 모든 정보나 취향 컨텐츠들이 다 그 창 너머로 소비되는데 이거에 대한 공감은 하나도 못하는 이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나 콘텐츠 소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패티시를 가진 것만 양지로 끌어올리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괜찮은 것인가 너무 좀 첨예한 것 같네요. 그냥 얘기 듣다가 생각이 든 게 그 어떤 패티시에 계속 이 피해자가 있는 상황을 좀 가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피해자가 없는 형태의 어떤 패티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런 거 뭐가 있지? 그거 뭐 조금 양지로 올 만한 어떤 패티시 없나?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많이 하잖아요. 뭐가 있죠? 어떤 조금 건전한 거 없나요? 발 패티시도 있고. 맞아. 그리고 서로 합의한 BDSM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커뮤니티 있어요 국내에도. 뭐 그리고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통화로 이제 그런 폰섹스 같은 것들도 합의만 한다면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패티시 중에 하나고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네. 제가 어저께 공연을 갔다 왔는데 버튜버 공연이었거든요. 버튜버분. 그래서 그런 것도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지금 2D도 패티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D는 안전하네요. 대상이 2D 안전하죠. 근데 존재하지 그것도 이제 않은- 엄청 싸우죠. 왜냐하면 아무튼 성적 대상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사람이 거니까. 없다. 음. 사람은 없지만 어떠한 뭐라 해야 되나요? 딱 어떤 스테레오타입처럼 네네, 박아놓고 네. 하는 거니까 싸우죠.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도 많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올리팬스 같은 것들도 유명하잖아요. 뭐 미국에서 이걸 뭐라 그러지? 컨텐츠 그 구매하는 사이트인데 그 컨텐츠를 어떤 그 제작사나 이런 데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기 채널 만들어서 약간 유튜브 구독자처럼 자기 사이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나름 플랫폼? 뭐 약간 네네. 근데 개인 콘텐츠. 네. 원래는 이제 어떤 특별한 장르에 화나지 않고 그냥 콘텐츠 자체를 직접 자유롭게 만들고 그거를 소비하게 만드는 플랫폼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런 19금 콘텐츠가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한테 관심 끌기 좋고 자극적이고 많이 팔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직접 본인이 그런 AV에 상응하는 그런 19금 콘텐츠의 제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찍어서 올리고 그런 것들을 판매까지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제가 언제 한번 기사로 되게 최근이었거든요. 듣기로 메이저리그 투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거기에 순위권에 든 그 크리에이터가 그럴 만큼 사실 올림패스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콘텐츠들이 물론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성인 간에 합의된 어떤 그런 성관계라던가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1인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 비단 사회적으로 금지만 되어야 할까? 그런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저 또 본 게 올리팬즈 얘기하니까 유튜브 그 쇼츠에서 봤는데 누나가 올리팬즈를 하는데 남동생이 누나가 성적인 컨텐츠로 올리팬즈에서 유명하게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니까 남동생이 학교에서 왕따당한 나는 그런 걸 봤거든요. 나도 올리팬즈에서 다 봤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아까 진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컨텐츠가 미디어에 한번 올라오면 이게 일파만 퍼지고 누구나 소비할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게 될 수도 있고 좀 약간 생각해야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소비 형태가 달라지니까. 제가 왜 얘기를 꺼냈냐면 컨텐츠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사람들이 파편화되어 가는 것이 보이고 대응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뭐 천만 영화 이런 것들이 나오던 시대가 이제 점점 저물어 가고 개인적인 취향이 점점 확고해져 가고 있는데 전 진짜 웹툰은 영화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규모로 돼 있고 이제 파편화가 더 쉽잖아요. 타겟팅도 더 쉽고 그런 과정에서 엄청 많은 패티시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뭐 부둥부둥 해준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들 나한테 잘한다 해주는 그런 류가 있고 뭐 후회, 뭐 집착, 피폐 이런 것도 있고 뭐 비애물도 엄청 크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사실상 우리 사회가 지금 살로소돔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했습니다.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올리팬즈도 물론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무슨 아프리카 TV 막 이런 것처럼 법방 하는 것도 결국에 그걸로 수익화가 쉽게 되니까 그 타겟층의 욕망에만 진짜 사람들이 돈 쓸 만한 그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결국엔 성적인 거니까 자의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에는 그 자본주의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 상품화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단순히 돈을 내고 또는 그냥 찾아서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맥락에 놓이는지도 모른 채로 뭐 남의 뭐 몰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냥 소비하고 폰허브? 또 돈 엄청 벌지 않을까요? 엄청 벌었는데 거기 최근에 뉴스 엄청 크게 났었어요. 왜요? 뭐 아무튼 그것도 유튜브처럼 개인이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뭐 성착취 관련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엄청 많은 퍼센트의 영상을 삭제했다라는 게 최근에 떠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거 자기가 돈 벌려고 올리는 것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남의 그 몰래카메라 어디서 주워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디서 어떻게 촬영됐고 어떤 그 진짜 당사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채로 그냥 진짜 음란물로 소비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약간 이 양쪽 살로소돔은 영화 현대 한국에 꼭 필요한 영화. 맞죠. 꼭 필요한 영화 1위. 그러니까 금기된 고어가 아니다. 이건 우리 시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아니 좋네요. 뭐 영순이 뭐야? 같이 아니 무슨 한국인이라면 권장도서 영순이 이런 것처럼 한국인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10선 안에 무슨 그리스 든다. 로마 신화도 아니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하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살로소돔 파졸리니 감독 영화를 학교에서 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 비극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비극에 관한 그리스 신화 이런 거를 주제로 영화를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 그리스 비극을 다룬 오이디푸스 왕 영화를 학교에서 보면서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영화를 아무 정보 없이 봤을 때도 와 진짜 이거 만듦새 진짜 B급 영화 같다. 연기도 이게 연기인지 진짠지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섭외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약간 진짜 톤 앤 매너가 너무 B급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살로소돔 봤는데 그 깔이 아직도 있어. 있어.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약간 만든 연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살로소돔이랑 그게 다른 신화들 영화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살로소돔도 꽤 오래된. 아, 현재로서는 오래됐죠. 막 70년대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음. 근데 좀 흥미로운 사실이 그 감독의 유작이래요, 이게. 영화를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막 제가 본 것만 목록에서 15개, 막 20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만들고 이 영화에 나온 그 미성년자 소년 중에 한 명이 이 감독한테 촬영 중에 뭐 좀 약간 추행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동성애나 이런 거 당시에 더 금기시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 그리고 그 소년이 추행당했다는 걸 믿은 그 남자들이 몰려와서 감독을 차로 밀어버렸나? 그래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저 세상에. 그래서 이거 그냥 영화가 충격적이라서 사람들이 이런 루머를 만들어낸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실제 사건으로. 그래서 그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유작으로 사망하셨다고. 세상에. 네. 농담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게요. 아. 말을 잊지 비극적인 못할. 작품이잖아 이거. 그랬구나. 근데 나름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맞아요. 좀 있지 않나요? 마치 그 뭐, 영화 영화를 완성해버리는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감독의 죽음으로. 어떻게 잠깐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꼭 봐야 되는 영화 5위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진짜 10위에서 격상되었어요. 5위권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영화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비슷한 수위의 다른 영화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나요? 더? 70년대요. 네. 없었나요? 근데 저도 이 시대에 다른 영화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 영화 음악이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좀 찾아보다가 봤는데 이 주변 그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나 또래 감독 친구들도 이 영화 너무 보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도 이거 막 이제 배급 못하게 하고 그런 게 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쉽지 않지 않았을까 제작 환경이. 아무래도 그 아까 뭐 말씀드렸었던 역사적인 그런 연원이 있지만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은 똑같은 그 당시에 보수적인 시선으로 봤을 테니까 지금 보기에도 충격적인데 그 당시에 아무리 뭐 유럽이라지만 그 사회에서 그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맞닥뜨린 충격도 못지않게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알기로 뭐 그 파졸리니 그 살로소돔의 120일 그 영화랑 비슷한 결의 어떤 흐름이 존재했었다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살로소돔의 120일 자체가 굉장히 논란거리로서 지금 현재 거의 한 5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문제작으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마 지금 유럽에서 찍으라고 해도 그 정도의 영화는 못 만들걸요? 절대. 네. 절대 못 만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더 못 만들 것 같아요. 맞아. 제도도 엄청 법적인 제도도 엄청 맞아요. 많이 진보했고 하니까 이런 행동을 배우들한테 하고 촬영하고 신용을 하도록 절대 맞아요. 못할 것 진정한 괴작에 이제 오를 수 없는 같아요. 시대가 되어버려서. 그렇죠.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네. 뭐 이거는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말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도 지금 현재라면 만들 수 없는 영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도 지금도 미래에도 만들 수 있을지 정말 조금 많이 의문이 드는데 근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표현 자체도 굉장히 그런 예술적인 목적에 한하더라도 되게 제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되게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그 되게 유명한 그 좀 많이 회자된 그 웹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 OTT 드라마. 예. OTT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제 표현하는 그 성관계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약간 좀 왠지 모르겠는데 그 성관계 장면을 보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되게 약간 실제로는 당연히 저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심의에 안 걸리고 그 정상적으로 등급을 받아서 배포하기 위한 목적이 너무나 다분한 그 연출인 거예요. 근데 사실 계속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뭐 담론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에 있어서까지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 편이고 그게 되게 실질적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단순히 이제 실체 없는 그런 제약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방송에 못 나가고 출판이 안 되고 뭐 그런 어떤 제재를 때려 맞는 그런 제약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끼는데 이게 2024년에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실존해야 하는 제약들인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왜 그럴 리 없는 성관계만을 표현해야 되지? 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섹스나 그런 성관계에서의 그런 행위들은 보다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긴밀한 표현이 좀 웃기네요. 긴밀한 그런 관계인데 왜 저렇게 가리고 숨기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지? 저 이게 좀 약간 좀 뭐 파졸리니의 그 작품까지는 고사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스탠더드 기준에까지 오르는 데만 해도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표현에서의 제약이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박찬욱 감독 아가씨뿐만 아니라 그 올드보이도 그렇고 뭐더라 친절한 감자 씨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제가 좀 이수희급의 충격적이었던 영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토할 뻔했는데 그 영화도 그렇고 뭐 추격자 그것도 그렇고 의외로 고어하고 진짜 좀 너무 적나라하게 야하고 그런 거 한국에서도 잘 만들고 대중영화로 박찬욱 감독 영화들은 막 무슨 천만 영화 이렇게 불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들 다 봤다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또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그럴까라고 지금 방금 잠깐 생각을 해본 건데 그 박찬욱 감독 어쨌든 영화계에서 권위자잖아요. 초반에 JSA 공동 경비구역으로 엄청 떴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만드는 거에 조금 더 허용적인 투자나 배급에 있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근데 뭔가 다른 영화들은 되게 약간 뭐 19금이나 독립영화나 잘 안 걸리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작은 되는데 약간 사람들이 좀 그런 걸 보는 거를 너무 이런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해가지고 딱 잘라서 흑백으로 야하고 아니면 좀 같이 볼 만한 거, 재밌는 거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딱 잘라서 장르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접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방송을 하는 목적도 사람들이 조금 더 그렇게 좀 장르나 장면이나 그런 내용의 그 일부 가지고 너무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 주제를 야한 음란한 거 이렇게 나누지 않고 좀 더 풍부하게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에서 더 풍부하게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고 좀 그렇게 돼야 분위기가 돼야 이런 컨텐츠들도 그런 장면에 단순하게 이게 야한 장면이 있냐 없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장면이었는지에 대해서 제작 환경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이제 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뭐 예술에서의 그런 콘텐츠에서 또 마찬가지고 성기 노출이 안 돼요.
네, 성기 노출 안 되고 그리고 그 법적으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규제나 그런 제약 같은 것들이 뭐가 있나. 근데 외설의 기준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네. 뭐예요? 그래서 그 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성에 대해 조심하거나 삼가함 없이 그 성에 대한 목적 그 자체만을 위해서? 위한 행위나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의 일체를 이제 외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마광수 필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런 외설과 관련된 법적인 그 이슈가 생겼던 적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제 그런 영상으로서의 그 신체 표현뿐만 아니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술에 다른 모든 전반적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학부터 뭐 회화라던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영상이나 웹툰이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애니 뭐 그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표현에 있어서 진짜 그 점장님이 말씀하셨던 야한 것과 야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되게 좀 뭐랄까 해야 되지? 강박적으로 법적으로는 구분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기 노출조차도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행위를 하다 보면은 은근 그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단순히 이 성기를 줌인해서 엄청 타이트하게 이제 클로즈업 하겠어 이게 아니어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일단 법적으로는 그것을 외설로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되게 애매해요. 그 범위도. 그러니까 외설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듣기에도 되게 불명확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뭐 검사나 이제 판사 좀 그런 사법과 관련된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이게 일관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이제 지금 현대의 콘텐츠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표현에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 네. 그 웹툰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렇게 야하게 표현해도 괜찮은 활용적인. 콘텐츠 형태 같은데 소설이 더 심하긴 하겠죠. 근데 소설은 그래픽이 아니니까 그 성기는 하얀색으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하얀색? 그러니까 흰색 처리가 되는 거죠. 불- 광선검처럼. 네. 블러를 블러네, 흰색으로 블러. 이렇게 네, 그 부분은 빛나는 광선검처럼 것처럼. 하고 저희도 막 웹툰의 그런 기준도 매우 모호해서 BDSM적인 게 들어가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BDSM은 좀 더 안 되는 것 그리고 성기 노출은 몇 회 이상 하면 안 되고 원고의 몇십 % 이상이 그런 내용이 관련되면 안 되고 그런 게 이상하게 다 있어가지고 이상하죠. 사실 살로소돔은 그렇게 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설적이죠. 근데 야하지 않잖아요. 맞아. 절대 야하게 섹슈얼 느껴질 텐- 수가 네. 없어. 섹슈얼 텐션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이제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살로소돔은 야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있죠. 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으니까 맞아. 진짜 얼렁뚱땅이 그렇게 되는 네 그렇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감상평을 끝으로 하고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하고요. 사람들이 좀 더 그냥 이 영화들의 어떤 뭐 무슨 주제를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장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주목하고 이 영화를 소비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깊이 생각해보고 느껴보면은 단순히 그걸로만 치부할 수 없는 너무 훌륭한 영화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추천합니다. 두 영화. 네. 홍시님은 마지막 감상. 그냥 아까 이제 마지막에 계속 그 어떤 심의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좀 그렇게 그렇게 좀 애매한 기준으로 뭐 성기 노출 몇 회, 뭐가 노출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운팅이 정량적으로 카운팅이 되는 그렇게 이제 기준으로 나누다 보면 참 이상해지잖아요. 뭐 이제 바스트 포인트 양쪽 다 노출되면 뭐 안 되고 15세 안 되고 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뭐 12세나 15세 같이 이렇게 배급이 잘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좀 기준에 맞춰서 꾸역꾸역 이제 하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이거 조금 매처로운데? 라는 생각을 좀 말씀 들으면서 좀 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살로소돔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계속 그 영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그런 개념 자체를 아예 무슨 에로티시즘이나 어떤 외설이나 이런 그 개념을 좀 파괴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아예 그런 개념 없이 야동인지 뭔지 예술 영화인지 뭔지 그런 아예 전 처음 보는 좀 스타일의 영화여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볼만하다. 볼만하다. 네. 맥켄지님 마지막 감상 있으신가요? 아까 뭐 마지막으로 조금 그 영화 외적으로 이런 표현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살로소돔이 물론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자극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 너머에 더 넓은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더불어 이것이 현재의 어떠한 식으로 다시 되풀이되고 있고 어떠한 시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면은 그 또한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아직 안 했는데 수고하셨어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정말 재밌고요. 네. 형식도 되게 특이하고 강추하는 영화고요. 살로소돔도 이거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괴작이고 거의 뭐 예고편 그렇기 때문에 또 명작이고 어. 그리고 어떠한 성과 판타지에 관해서 정말 잘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서 네. 또 한 번쯤 꼭 봐라 현대인이라면 그런 느낌. 현대인이라면 현대인. 꼭 보래.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훌륭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